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가을 축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맘때쯤 만개해야 할 국화가 꽃이 피지 않아 축제장은 울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급 멸종위기종인 얼룩 새코미꾸리가 양산천에서 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볼을 갑자기 개방하며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인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4대 사령탑으로 선임된 이호준 감독이 31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감독은 시즌 각오와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현역 경남도 의원이 10대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행정당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유례없는 역대급 폭염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올여름 낮과 밤 할 것 없이 무척이나 더웠죠. 기록적인 무더위로 올해는 가을이 참 늦게도 찾아왔습니다. 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꽃이 만개해야 할 축제장에는 꽃이 피지 않아 울상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만을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국화가 장관을 연출해야 할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장.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다릅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시작된 지 어느덧 5일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온통 초록빛입니다. 올해 유독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국화꽃 개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꽃들은 이제야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아쉬운 마음 한가득입니다. 국화꽃 전시회로 왔는데 참 예쁘긴 예뻐요. 근데 꽃이 활짝 만개하지 않아서 작품들이 돋보이지 않으니까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국화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특히 밤 기온이 낮을 때 더 잘 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창원의 기온이 평년보다 4도씨 정도 높았고 9월 말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꽃이 피지 못한 것입니다. 국화 없는 국화축제가 이어지다 보니 축제를 준비한 지자체도 막막합니다.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였지만 그래도 생각처럼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 사실 저 이번 주 일요일 날 축제가 종료가 되지만 국화가 좀 아까운 상태가 돼서 아마 일주일 정도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관람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29일 기준 30만여 명.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꽃 없는 축제가 이어지면서 관광객들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해 국가천인 양산천에서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인 얼룩 새코미꾸리의 집단 폐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발생 장소가 지난해와 같은 곳입니다. 이러다 내년에도 또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양산천 바닥에 널브러진 물고기, 노란 몸통에 진푸른 갈색 반점이 특징인 1급 멸종위기종 얼룩새코 미꾸리입니다. 멸종위기 2급인 꺽저기를 비롯해 다른 물고기들도 돌틈마다 허연 배를 드러냈습니다. 폐사한 물고기들 모두 이틀 전까지 살아있었습니다. 하천 바닥 공사를 위해 볼을 갑자기 개방하면서 물길이 말라 하루 만에 죽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의 절반 가까이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호종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지만 생물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수위가 낮아지자 하천에는 물고기를 먹으려 백로떼가 몰려왔습니다. 얼룩새코 미꾸리는 기능비가 발달이 안 돼서 돌이나 모래톱 사이에 있는데 물을 갑자기 빼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적어서 다른 물고기가 달라서 물을 서서히 수위 조절을 해줬으면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난해에도 얼룩새코 미꾸리가 대량 폐사했습니다.
모두 볼을 갑자기 개방하며 발생했습니다. 무릉덩이를 마련하거나 수위를 천천히 낮춰 물고기가 빠져나갈 시간을 줘야 하는데 맨바닥에 갇힌 꼴이 된 겁니다. 올 3월부터 3개월간 얼룩새코 미꾸리의 이주 용역을 진행했다는 양산시. 하지만 용역업체가 이 넓은 양산천으로 나와 활동을 한 건 5차례에 불과합니다. 얼룩새코 미꾸리는 따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주하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까지는 아무 생각을 못 해봤네요. 수위 조절을 저희가 조금 필요한 부분까지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겠네요. 지난해 얼룩새코 미꾸리가 폐사한 건 8월과 10월 2차례. 같은 하천, 같은 장소에서 또 멸종위기종이 폐사하면서 안일한 대처란 질타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4대 사령탑으로 선임된 이호준 감독이 31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NC를 대표하던 선수에서 감독으로 돌아온 이 감독의 취임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자켓은 2017년 은퇴식에서 입었던 자켓입니다. 은퇴식과 함께 진행된 다이노이너스 클럽 가입식에서 받았던 자켓으로 자켓 안감은 유니폼으로 제작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켓이었습니다. 일루까지 전력 투출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면 선발 엔트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큰 점수차의 휴식이 차원의 교체가 주어질 때도 교체된 선수가 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잡힌다면 앞서 말씀드린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도 함께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경남도 의원이 10대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경남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 연합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30여 개 도내 시민사회 단체는 3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해당 의원은 공식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경남도의회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경남도의회는 해당 도의원의 공식 활동 중단과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에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의 창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검은 3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사관들과 함께 명 씨 자택을 찾아 압수수색을 벌이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명 씨 자택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름은 끝났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농촌과 어촌 등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 지역의 피해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매해 열리던 축제까지 취소됐는데요.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의 한 사과 농가. 축구장 약 2개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대부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과가 갈라져 있고 일부는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열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열과는 고온으로 약해진 사과에 물이 들어가 팽창해 사과가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농사를 한 5, 6년 졌는데 이런 피해는 처음 있었어요. 지금 기후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과도 적응을 못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피해를 주고. 이런 사과는 금방 썩는 데다 단맛도 떨어져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해당 농가의 경우 재배하는 사과의 약 65%에서 열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2.7배 많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사과가 열과가 되기 시작하고 또 낙과되고 먹어보면 퍽퍽하고 이렇게 돼서 야, 이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열과 현상에 따른 피해는 예산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예산 지역 전체 사과 농가의 약 30%에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예산 황토사과 축제도 개막을 5일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폭염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매해 폭염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 보장 내용과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께서 우리 농사꾼들이 농사를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게끔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면. 충남농업기술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에 강하고 지역에 알맞은 종자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배 적지를 온도가 낮은 곳으로 옮기는 등 고온에 적합한 새로운 재배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차광막 설치와 수시로 물을 뿌리는 방법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진다든지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공유하는 의식의 공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부산 지역 9월 미분양 주택이 700여 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9월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4,871호로 전달과 비교해 781호 13.8% 줄었고 전국 최대 감소량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은 774호 1.1% 감소했습니다. 또 준공후 미분양은 전국이 801호 4.9% 증가한 반면 부산은 38호 2.4% 감소했습니다. 경찰이 호흡이 없는 10개월 아기를 응급실로 긴급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28일 12시쯤 30대 베트남 이주 여성 A씨가 자신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림지구대를 찾아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김병곤 경위가 아기를 살펴보니 입 주변에 구토한 흔적이 보이고 몸은 축 처진 상태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인지한 김경희는 아기를 순찰차에 태우고 2km 떨어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병원 치료 후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으며 A씨는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서일준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등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한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회의원들에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 30건, 예산 4,227억 원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전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형 모듈원전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와 양산 도시철도 건설과 같은 대형 SOC 사업 등입니다. 또 경남도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